아침 출근길은 언제나 설렙니다. 경비 해제가 되었습니다. 와이셔츠에 넥타이로 멋을 낼 순 없지만 마냥 좋습니다. 작업복 앞치마에 조리사 모자마저도 패션이 되는 26 기현 씨의 젊음과 열정이 이곳에 있으니까요. 언제부턴가 일만 할 수 있어도 축복이라고들 말합니다. 그 일이 마침 하고 싶은 일이라면, 게다가 잘하기까지 한다면, 또 오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하면서도 오래 할 수 있는 일. 29 현지 씨가 이 카페에 도전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평생 직장이냐, 평생 직업이냐의 기로에서 평생 직업을 선택한 청춘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만두지 않는다면 평생 일할 수 있는 평생 직업. 그 일자리를 찾아 나선 청춘들을 만나러 갑니다. 늦은 오후, 현지 씨가 카페를 나섰습니다. 한국 리베이트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교도소 입구입니다. 내가도 건강을위해서 외출의 목적은 출근. 행선지는 현지 씨의 오랜 일터인 복지관입니다.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다 하면 좋을 텐데. 이름. 이름, 자기 이름인데 아직 하지 마세요. 예시 작품이 있어. 네. 현지 씨는 미술 치료사입니다. 네. 첫 대학에서 글자만 터지고 애니메이션을 나머지 다 전공하고 이거 자기 대학원에서 이름 먼저 미술 해줬어요. 치료 과정을 자기 이름을 공부한 해주세요. 미술 치료 자기 전문 이름만 강사죠. 꽃을 그려서 이렇게 한다거나. 이거 물고기죠? 나 새우튀김인 줄 알았어. 새우튀김 먹고 싶어. 이거 봐봐요. 그렇죠? 새우튀김 미안 죄송해요. 새우튀김 맛있겠다. 복지관에서 미술 치료 일을 시작한 지도 5년 차. 올해가 29이니 제법 일찍 일을 시작한 셈인데요. 저기 속에 들어있던데 그쵸? 더 크게 이따시만하게 써보세요. 이따시만. 아직 20대에 탄탄한 직장까지 가졌는데 카페라는 또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쵸. 이거 너무 멋있는데 지금.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일을. 뭐 그래서 굳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은 뭐 하는 사람이야. 뭔가 지금 상태는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좀 충분히 바뀔 수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그냥 자기 일하는 것도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뭔가.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두고픈 노력이 창업으로 이어진 겁니다. 있었겠어요? 아유 그렇게 한 번만 해도 나와. 좀 힘들고 또 정도만 서툴면 어떻습니까?
이거 덩어리 져서 쓰기 어렵잖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보이죠? 명란 씨 봐봐. 나 봐봐. 그래서 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 되면은 이게 돈에 쫓겨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데 돈이 따라 들어오는 거니까 의미가 다르거든요. 돈을 벌려고 하루하루 꾸역꾸역 일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즐겁게 노는데 돈까지 받는 거니까. 그래서 멀리 보면은 조금은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서. 요즘 청년들은 평생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냥 그 레토르트 식품들 있잖아요. 그냥 렌즈만 돌리면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취업 공부 대신 경영 수업에 열중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이게 선택 속성은 다 틀려지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중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요인이라는 게 나왔는데 성공 요인은 경영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얘기를 했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 규모가 작든 크든 사장님 자리는 쉽질 않습니다. 접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그러면 똑같은 횟집인데 어때? 조금만 게으름을 펴도 뒤처지기 십상이죠. 같아 틀려. 다른 느낌이. 완전 틀리. 나는 이제 애가 생기고 나니까 내 가족 외식을 할 때 그 내가 선택을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우선은 놀이방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넓어야 돼. 넓지 않으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굉장히 막 혼잡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가족 외식을 할 때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놀이방이 있는지 없는지를. 맛보다 더 중요한 건 놀이방,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도 놀이방. 그래서 놀이방을 우리가 선택 속성 중에 하나로다가 따지고서 생각을 한다고. 저도 이거를 배우고 나서는 이제 어떤 음식점을 가서도 이런 7P 나름대로 7P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일을 하고 있고 주방에서 주문을 했을 때 주방에서 어떠한 노선으로 이렇게 음식이 나오기까지의 그런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어떤 가격대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촉진 전략으로서 뭐 어떤 촉진 전략, 판매를 하기 위한 촉진 전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권과 입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음식점을 갈 때마다 하나씩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공부한 것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 가게에 접목할 수 있는 게 어떤 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외식업계가 전체적으로 지금 61만 개가 있어요. 근데 그 61만 개면 그 경제활동 인구나 비경제활동 인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한 78명당 한 개의 음식점이 있어요. 주변에 음식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내가 다니는 음식점은 그 중에서 잘 되는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친근하고 잘한다고 생각해요. 음식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음식점의 전문가야, 자기가. 그래서 창업을 해도 아이템만 있으면 충분히 창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미리 선행했었던, 먼저 창업을 했었던 분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걸 안 해요. 창업 전 시장 골목 유동인구를 파악하겠다고 하루 5시간씩 시장을 찾았었던 기현 씨입니다. 한두 달도 아닌 반년이나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길잖아요. 살아본 건 아니지만은. 근데 주위에 아무리 둘러봐도 직장 생활 하시다가 그 직장에서 뭐 오너가 아닌 이상은 나와서 창업을 하시게 되는 게 또 일반적인 그런 거고, 창업을 하실 때도 진짜 기술직 전문직의 창업이 아니라 진짜 만만한 게 음식점 창업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할 때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장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요식업 관련돼 가지고도 공부를 한 다음에 창업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지금도 꾸준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를 하고 매일매일 이제 학교 편입을 해가면서까지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외식업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에 맞게끔 변화를 해가야지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복지관 일을 마친 현재 씨가 카페로 출근하는 길입니다.
말이 좋아 투잡이지 고생을 사서 하는 중인데요. 명색이 미술가인데 컵홀더 하나도 평범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에스프레소 더블 에스프레소 더블 설탕은 하나 가득 넣어주세요. 손수 자신만의 도장을 디자인해 이 가게가 접니다 하고 일일이 낙인을 찍죠. 자신의 이름을 내건 만큼 책임도 커졌고요. 설탕은 하나 가득 넣어주세요. 이제 커피 내리는 솜씨만 능숙해지면 되는 건가요? 미술 치료에 관한 자격증은 수도 없지만 커피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데 첫 술에 배부르길 바라면 욕심일 테죠. 두 개 나오니까 투샷이니까 투샷으로 해야지. 아 근데 아이스로 달라고 아니 따뜻한 거로 달라고 했어요. 아이스라고 아니야 따뜻한 거라고 하셨어요. 깜짝 놀라고. 네. 왜 그래요? 예술가의 장사가 어째 험난해 보입니다. 아 너무 잘 나왔다. 예술만 하면 먹고 살기는 힘들까요? 당연히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은 힘들 것 같아요. 이 카페도 어떤 면에서 그런 걸 예상하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케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술 강사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뭐가 있으면 작업 공간도 필요하고 사실은 쟤는 작업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좋대요. 자기 공간이 필요한 건 기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 공부를 하고 온 날은 장사 시작이 늦어져 몸도 마음도 바쁜데요. 벌써 12시가 넘은 시각. 손님을 잡으려면 음식부터 내놔야 할 텐데 청소부터 하는 젊은 사장님. 먹는 장사를 시작하면서 굳게 다짐한 게 청결과 위생이라는 기현 씨는 생선 가게가 아닌 생선 카페를 꿈꿉니다. 반건조 생선을 진공 포장에 진열한 것도 카페에 가까워지기 위한 전략이죠. 미끄럽고 비린내 나는 나의 생선보다 상품을 보고 만지는데 아무렴 포장이 날 테니까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생선 진열대가 놓인 곳은 기현 씨 가게 앞이 아닌 옆 가게인데요. 역시 이웃 사촌인가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봐서는 끈기 있게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봤어도 언제 들어왔나. 추울 때서도 그 한참 추운데도 이렇게 마트 같은 데는 따뜻하고 시원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견디면서 하는데 우리도 추워서 문 닫고 있는데도 나와서 하고 하는 거 보면 아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요새 젊은 사람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아유 우리 아들도 저렇게 못하는데 기특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업 일주일째. 소문을 들은 지인들과 손님들이 현지 씨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 카페의 개업을 누구보다 응원해주고 기다려준 분들인데요. 사실 창업을 기획하고 개업하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요. 현지 씨 어머니는 녹록치 않았던 지난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되게 힘들었죠. 진짜 아휴, 솔직히 짝꿍하고도 했지만 우리 짝꿍도 돈 없으니까 막 돈 문자 합해서 제 돈 내라 이렇게 해서 한 거지. 힘들었죠. 쉽지 않죠. 그리고 또 뭐 우리 남편이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 연구소 다니고 하는데 쉽지 않았죠. 저 친구도 짬나가지고 인테리어 가서 서로 해주고 하려니까 힘들었죠. 다 쉽게 한 거니까. 왜냐면 엄청 부잣집도 아니고 그냥 중산층인데 우리는 말 그대로 중산층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었죠. 힘들어요. 쉽게 한 건 아니죠. 어려웠지. 저는 올해까지 5년차 복지관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해요. 그렇게 했던 일들이. 그리고 제가 뭐 그전에 있던 게 자취를 했던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됐고, 그전에 작품도 되게 좋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큰 회사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기도 했고, 뭐 그 외에도 사파 작업도 하고 이것저것 다 일에 들어오는 건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큰 하나하나 봤을 땐 큰 금액은 아닌데 모이니까 또 제가 이렇게 뭘 크게 쓸 일도 없고 해서 모은 거를 여기에 이렇게 같이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처럼 한 거죠, 같이. 어머니와 지인 그리고 현지 씨 세 사람의 동업으로 시작된 카페는 무조건적인 도움을 거부한 현지 씨의 자립하고픈 의지의 결과입니다. 창업을 할 때도 중요한 게 자금이잖아요. 제가 이제 창업을 하기 전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뭐 자금을 모으고 이렇게 할 때도 부모님께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걱정이 되게 많으셨었어요. 특히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냥 취업하지 뭐 제가 뭐 학점이 나쁘다거나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딸리는 게 없었으니까 어머니도 그냥 직장 다녀서 이렇게 하는 게 너 훨씬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었는데,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평생 장사를 하신 부모님은 아들의 장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기현 씨는 부모님을 설득했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멋지게 보이는 일을 쫓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멋있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전이 두렵지 않은 26이니까요. 나를 나답게 만드는 평생 직업을 갖고 싶다는 의지가 기현 씨를 혼자 일어서게 한 겁니다. 생선을 구매하면 바로 구워주는 서비스는 기현 씨만의 경영 노하우입니다. 생선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가 환기 문제인 소비자들을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생활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고민한 결과입니다. 청결과 위생은 필수죠. 커피를 마시는 카페로 착각하는 손님도 있었다고요. 엄청 깨끗하게 하시네요. 네, 깨끗하게 해야 돼요. 주방이 안쪽에 바깥쪽에 다 보여가지고 또 젊은 주부들은 딱 봤을 때 안 깔끔하면 애기들 먹이는 거라서 더 이상 재구매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보여야 되고 또 깔끔하게 신경을 써야지 계속 날이 지나갈수록 계속 깨끗하게 지고. 젊은 소비자를 타깃으로 했다는 청년 사장님의 전략이 부디 성공적이어야 할 텐데요. 치즈 생선살 2개랑 오징어 하나 드릴까요?
개업 초반엔 손님 구경 못한 날도 많았지만 이젠 제법 젊은 단골까지 늘었습니다. 최고 처음에는 예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많이 안 지나다니시잖아요. 그래갖고 처음엔 좀 약간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조금씩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예상했던 고객층이 오고 고객 그 수요대로 이렇게 가고 더 나아가서 이제 10대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사 먹고 이제 제가 아예 생각도 안 했던 5, 60대 할머님들도 오시더라고요. 이제 손주 같은 손주 같은 아이가 거기 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도움도 많이 주시려고 하시고 그런 게 이거 잘하셨어요. 넘기면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단골 많이 생기셨죠? 많죠, 많이. 근데 이것도 샀죠, 이제. 명함 넣는 케이스. 뚜껑은 떼버리고, 부셔버리고. 저희 모르는, 네, 저는 모르는데 또 엄마 친구분도 계시고 하니까 특히 이 할아버님은 모르시는데 되게 이렇게 노란 할아버지 본인이 쓰셨어요. 아, 이 동네가 지역상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거 좀 드세요. 현지 씨는 이 카페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현지 씨가 카페를 창업한 이유죠. 커피향 가득한 입안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그대. 여기가 원래 주차장이었는데 이렇게 다 메꾼 거잖아요. 벽을 세우고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돈이 많이 들고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되는데 저 혼자였다면 제가 그렇게 쉽게 못했겠죠. 금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고 저 혼자서는 뭐 카페나 커피나 이런 거는 특히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또 서로 다 맞춰서 하고 이런저런 바느질 하는 작품 같은 경우도 같이 동업하시는 아줌마께서 같이 한 거거든요. 이 카페가 예술인과 시민들의 문화 교류 공간이 되길 바란다는 현지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떡을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태평청년 마디길 개장을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재래시장 안에 먹자골목이 들어섰습니다. 수육의 우병우 대표. 고기 굽는 놈의 이동건 대표. 문해 강근철 대표. 먹자골목의 주인은 모두 청년들인데요. 시에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한 겁니다. 덕분에 청년 장사꾼을 꿈꾸는 청춘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존의 태평시장 상인분들하고 좀 더 멀리 가고 또 젊고 더 활기찬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둘, 셋. 청년들의 움츠린 날개를 활짝 펼 기회가 돼야 할 텐데요. 2011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치킨 호프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그때 이제 크게 하고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조금 이게 마진율도 그렇고 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그 시청에 볼일 보러 갔다가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 청년, 그러니까 만 20세부터 39세까지인 청년들은 어느 누구나 다 참가를 할 수 있었고 이제 그 청년에 대한 열정이나 그런 걸 보고서 선발하는 기준에 당선된 것 같습니다. 평생 직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청년 창업. 재래시장엔 활기를, 청년에겐 일자리를, 윈윈 전략이 한 몫을 했습니다. 이게 애초에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자고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 지금 취업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청년 실업이 좀 높고 또 전통시장이 상인분들이 다 고령화돼 있어요. 거의 60, 70대 분들이 이제 평균 연령이 한 65세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이들이 그 시장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노령화되어 있는 상인들을 좀 젊은 청년들을 투입으로 해서 그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첫 번째 목표하고 두 번에는 청년 실업률이 높으니까 좀 고용 창출의 계기로 하나 삼자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려면 때론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낡고 오래된 재래시장 안 장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그런 노력 중에 하나죠. 오래된 재래시장과 젊은 청년들의 만남. 이젠 동고동락하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개업 며칠 후 시장 먹자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올여름 극심한 더위 예고에 미처 설치하지 못한 에어컨을 들여놓느라 분주한데요. 시장은 덥고 비 오면 불편하다는 편견을 조금이나마 돌릴 수 있길 바란다고요. 먹자골목 청년 장사꾼들 중 나이로는 넘버2라는 이진국 사장. 시장 정육점에서 일했던 경력이 고깃집을 창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데요. 직접 도축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고기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일단 손님이 찾아줘야 가능한 얘기죠. 늦어도 7시, 8시부터 시작해서 9시, 10시 정도면 대부분은 시장 상인들은 문을 닫고 가고 이쪽 청년몰 같은 경우는 5시 정도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 12시, 2시 정도까지는 영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7, 8시면 그 손님이 발길이 끊기기 시작하면은 이 길 역시도 손님들한테 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약간 시장하고는 조금 더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떨어져 가지고 먹자골목은 원래 시장에서 버려진 거나 다름없던 공간이었습니다. 버려진 기간이 오래돼 아예 걸음할 생각도 않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내판도 무용지물이죠. 때문에 먹자골목 청년 장사꾼들의 요즘 화두가 나 혼자가 아닌 더불어 잘 사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요. 나도 해준다고 한 건데 나는 내가 좀 센다 저는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나 하나만 잘하면 되겠지라든지 내가 열심히 해서 살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난 2주, 3주 동안 갖고 영업을 했고 일을 했는데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는 그게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구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요. 왜냐면은 뭐 배가 침몰할 때 뭐 선수가 됐든 선미가 됐든 침몰을 하는데 결국에는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데 내가 아무리 잘할지언정 어쨌든 나도 가라앉게 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물에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보듬기도 하고 잡아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래시장 먹자골목 창업 한 달째. 손님들의 발길이 제법 늘었습니다.
함께 잘 살겠다는 청년들의 노력이 조금씩 빛을 발하나 봅니다. 어느 누구나 창업의 꿈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창업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자기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간절함이 그 소비자들한테도 뭐 맛으로 평가받겠지만 간절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업을 내가 딱 해가지고 잘 된다. 거기서 정신줄 놓으면은 진짜 경영 노하우 중에 진짜 핵심을 얻는다. 그때부터 다음 어떤 컨셉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다시 초험 과정을 밟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영자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 귀찮아하고 그런 분들은 아마 그 끝이 거의 보일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경험이 많아서 덤빈 일도 아니죠. 얘기 들었어요. 예, 저는 못 봤는데 저는 그거 봤어요. 인터뷰 하는 거.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과 실패에 맞설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것이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전통시장에도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서로의 필요가 맞아서 그렇게 저희가 그 시작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일단 개개인의 그 청년 상인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성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성공을 하시는 게 저희 전통시장의 그 활력을 좀 높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성공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청년분들이나 소상공인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화려한 겉모습은 아니지만 시장 안에 싹을 틔우기 시작한 청년들의 꿈. 언젠가 그 작은 싹에도 굵은 뼈대가 생기고 단단한 잎이 돋을 테죠. 지금의 이 응원과 도움을 미천으로 창업을 꿈꾸는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은 현복 밴드의 노래. 스물여섯 기현 씨의 꿈은 이제 시작입니다. 전국 재래시장에 자신이 만든 고로케 점포를 내겠다는 당찬 포부를 내비쳤는데요. 이런 전통시장 내부에 이제 저희 점포가 하나씩 들어가는 게 최고 마지막 저희 가게의 목표고, 그러니까 그냥 열면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아니라 와서 같이 공부하고 생각도 교류하고 이렇게 저희 이런 가게 내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라고 할까요? 나중에 되면 직원들이 되겠지만은 그런 모든 직원들이 다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싶은 그런 경영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보여지고 싶고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싶고 작업할 공간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공간이 이 카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카페 음료수 드시면서 같이 제 작품도 이렇게 공유도 하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프리마켓이 됐든 워크샵이 됐든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제 작업의 일환으로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게 더 상업적인 효과까지 주면 저는 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들 사람들 지나간 추억들 나 출근합니다 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름답게 빛나라 청춘아. 언제 변할지 모르는 환경에 불안해하지 않고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자립뿐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오래오래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을 선택하기로 한 청춘들. 그땐 몰랐지 아무 관심도 없었지 일자리를 찾아 나선 수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시간들 사람들 지나간 추억들 아름답게 빛나라 청춘아 신나게 넘어져본 그만큼 눈물이 난 거더라 청춘아 그대로 그냥 포기한단다 아름답게 빛나라 청춘아 신나게 넘어져